너 같은 놈이 개발자를 할 수 있냐라는 시선도 있고. 다른 파트 개발자라든지 이제 개발을 잘 모르는 상급자라든지 이런 분들과 이제 대화를 함에 있어서 불편함이라거나 이런 게 있나요? 제 상급자 같은 경우에는 상태가 그렇게 안 좋았어가지고 일단 그 제 사수 같은 경우에는 말이 없었고, 좀 시키는 것만 하면은 아니 뭐 대체될 사람이 너무나 많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21세기 현대예술입니다. 오늘은 백엔드 개발자분을 모셨고요. 네,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2년간 반도체 장비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이제 개발을 하다가 현재 퇴사를 하고 게임 업계로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 2년차 뉴비 개발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렇다면 이제 백엔드 개발자가 정확히 뭘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먼저 이제 출근을 하게 되시면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백엔드 개발자가 출근을 하면은 이게 저가 정확히 이제 따졌을 때는 백엔드 개발자라고 하기에는 좀 달라요. 저는 이제 백엔드 프론트로 나누게 되면은 좀 풀스택에 가까운 거고, 이제 회사 특성상 컴퓨터에 관련된 거 다 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컴퓨터에 대해서 다 한다는 거는 물리적인 것도 다 하고 가상에 있는 그 뭐 소프트웨어 같은 것도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일이 빡세요. 보통 출근하면은 이제 회사에 따로 정해진 건 없었고, 이제 업무 프로세스를 제가 만들었는데, 일단 9시부터 12시까지 8시 30분 출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0분 동안 이제 좀 휴식을 취하다가 이제 9시부터 12시까지 이제 집중 근무 시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저는 카톡이나 뭐 메신저 같은 걸 다 이제 씹고 그냥 업무만 했어요. 그냥 진짜 3시간? 4시간 동안은 빡 업무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후 시간에는 그냥 원격이나 뭐 버그, 뭐 회의 뭐 이런 거를 다 몰아서 이렇게 진행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면 회의 같은 걸 하실 때 다른 파트 개발자라든지 이제 개발을 잘 모르는 상급자라든지 이런 분들과 이제 대화를 함에 있어서 불편함이라거나 이런 게 있나요? 일단 개발을 모르시는 분들이 좀 개발에 자꾸 언급을 막 하시고 이제 혼자 추론하시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들 하셨는데, 그냥 뭐 알아들으실 수 있도록 최대한 제가 좀 풀어서 말씀을 드렸고, 일단 그 제 상급자 같은 경우에는 상태가 그렇게 안 좋았어가지고 일단 그 제 사수 같은 경우에는 말이 없었고, 이제 보고를 드려야 되는 부장급 상급자분들은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았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보통 제가 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게 돼서 제가 다 이제 보고하고 제가 이렇게 미팅하고 그랬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네. 뭔가 혼자 다 하신 것 같은데 네네네. 아니, 동료는 없었나요? 혼자 다 한 건 아니고요. 예, 동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로 이제 프로세스 같은 게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막무가내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까 뭐 효율성이라던가 이런 게 전체적으로 좀 떨어져서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그래서 좀 초반 6개월간은 조금 힘들었는데 그 6개월 이후부터는 이제 뭐 업무적인 거나 아니면 뭐 미팅 같은 것도 이제 원래 없었다가 막 생기고 그랬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많이 개선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지금 근무하신 곳이 반도체 장비 제조사라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소프트웨어 전문으로 하는 기업에도 해당이 되는 부분일까요? 일단 제가 이 회사밖에 안 다녀봤기 때문에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제 예상컨대 이 중소기업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대부분 다 이러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봅니다. 그 조소 트랩인가요? 예, 굉장히 이제 위험하거든요. 이 잡코리아에서 평점을 잘 확인하고 입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시즌과 시즌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네. 일단 제가 다녔던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오더가 많을 때는 이제 시즌이라고 생각하고 없을 때는 좀 비시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오더가 많을 때는 이제 프로그램을 어떻게 보면 개발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던 거를 찍어내서 복사 붙여넣기 하는 형태의 개발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복사 붙여넣기 형태의 개발이 많아지다 보니까 버그도 같이 복사가 되고 이제 문제점도 계속 똑같이 복제가 되니까 이게 한번 문제가 생기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거든요. 그래가지고 베이스 개발이 이제 되게 중요하다는 걸 거기서 느꼈는데, 그냥 시즌 비시즌은 저는 있다고 보고요. 비시즌은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회사가 일이 잘 돼서 일단 찍어내는 일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진짜 베이스로 쓰는 코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많이 느꼈었고, 물론 제가 다녔던 직장은 버전 관리가 안 된 상태의 프로젝트라서 이 버그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 개선점도 많았고, 근데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가 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찍어낸다라고 하시면 한마디로 챗GPT의 기능을 이제 직접 하시는 거네요. 인간 GPT. 그렇죠, 그렇죠. 이제 뭐 인간 복사기죠. 네, 인간 복사기입니다. 그렇다면 뭐 항상 시즌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럼 이 시즌 때 야근이 많다는 소문이 있어요. 네. 진실인가요? 저는 정시 퇴근을 해본 적이 2년간 다니면서 한 20번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항상 야근을 했고, 이제 그 야근도 이게 그러니까 효율적인 야근이냐 아니면은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필요로 하는 이 추가 업무냐, 아니면은 내가 없어도 되는데 그냥 시간 때우기용, 아니면은 뭐 단순 노가다용인데 시간이 부족해서 업무를 더 진행해야 되는 업무냐라고 물었을 때는 좀 더 후자죠. 이제 내가 시간을 갈아 넣고 좀 더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 좀 그런 형태의 업무여서 효율적인 업무와는 좀 거리가 있었죠. 그럼 야근을 하는 시간 동안 근로 생산성이 굉장히 낮다는 소리네요. 그렇죠. 이제 뭐 근로 생산성을 돈으로 따진다면야 이게 의미가 있죠.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좀 굳이 야근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 야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죠.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그 개발자로 일한다고 주변에 만약에 말하면 주변에서 뭐 시선이 달라진다거나 혹시 뭐 주변에서 부탁하는 일이 생긴다거나 그런 게 있나요? 이게 요즘 또 개발자 붐이어가지고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아주 예전부터 개발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인 거고, 다들 좀 신기하게 보는 것 같아요. 요즘 다 개발자 이렇게 얘기가 많으니까 너 같은 놈이 개발자를 할 수 있냐라는 시선도 있고, 좀 이 개발자라는 단어가 좀 많이 좀 잘못 사람들한테 인식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되게 저는 개발자를 좀 다르게 보거든요. 이거는 추후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개발자라고 하면 한국에서는 이제 엔지니어라는 뜻보다는 대충 컴퓨터 잘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죠. 그렇죠. 정확합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인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챗GPT 같은 생성형 AI가 코딩을 굉장히 잘하는데요. 챗GPT가 이제 개발자의 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 개발자들이 챗GPT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이제 개발자가 더 필요해진다라는 주장도 있는데, 혹시 그쪽에 계신 건지 좀 입장이 궁금합니다. 이거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그 전투기가 생겼다고 보병이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전투기가 물론 전쟁 때 굉장히 전시 상황 때 유리하게 만들어 주지만 전투기의 역할이 있고 또 이제 보병의 역할이 있는 것처럼 저는 좀 비슷한 맥락이라 보거든요. 이게 아무리 GPT가 이제 코딩 같은 걸 잘 해도 정말 프로젝트 단위에서의 통 코딩을 할 줄 알고 그 맥락을 이해할 줄 아는 정도의 레벨이라면 진짜 대체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아니라서 저는 대체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애초에 프로젝트 구성 같은 것도 사람이 하는 거고, 그래서 뭐 정말 개발자가 필요 없는 시대가 오려면은 AI가 정말 프로젝트를 통으로 구성해서 이 프로젝트를 매니징하는 사람이 문건을 던졌을 때 프로젝트를 전부 다 만들어낼 수 있냐? 이거를 예스로 답한다면 개발자가 사라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의문인 게, 그러면 프로젝트 매니저가 코딩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프로젝트 매니저가 그냥 대충 이렇게 해서 저렇게 만들어줘 하면은 그게 진짜 막 저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알아서 만들어주지 않고, GPT가 아는 내에서 이제 막 만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발 지식이 있는 사람이 이제 매니징을 해줘야 그것도 제대로 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고 봐서, 저는 대체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무기 하나 추가 정도? 그렇다면 아까 전투기 비유로 따지자면 이제 파일럿이 필요해졌듯이 GPT를 사용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신가요? 네, 그렇죠. 이제 GPT를 사용하는 이제 사람도 필요하고, 그 뭐 전투기 만드는 사람도 있고 정비하는 사람도 있고 있듯이, 좀 이제 좀 개발자들이 좀 이제 그 전까지는 총을 들고 좀 이 적들과 싸웠다면 이제는 전투기를 타고 싸울 수 있는 좋은 시대가 온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챗GPT 관련 이제 컨텐츠도 만들고 이걸 사용하는 유저들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느끼는 게 챗GPT에 뭔가 질문을 할 때 이 좋은 질문을 선택해서 질문을 잘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나요? 네, 저도 맞다고 생각하고, 이게 결국에는 질문의 퀄리티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 이 매니징하는 사람이 개발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더 적절한 질문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그런 관련 지식은 필수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 그 관련 지식이 있다는 게 이미 개발자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개발자는 안 사라질 것 같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혹시 미래 개발자들은 하드 코딩 실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이론만 배우고 이런 프레임워크를 짜는 것, 그리고 클래스 구조, 데이터 구조 이런 것만 배우게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최근에 이제 딥시크 영상에서도 그랬듯이, 이거는 제 약간 개인적인 생각과 좀 이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결국 개발을 하면서 이제 최고 레벨로 가려면 결국엔 CTO가 되는 거잖아요. 한 회사의 이 테크 쪽에 가장 최고 책임자가 되는 건데,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걸 목표로 하고 있다면 여기에 맞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이게 나는 지금 물론 당장 앞을 보고 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근데 나는 당장 이 오늘의 일을 당장 쳐내야 돼 하는데, 이 오늘의 일을 계속 쳐내도 이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과 내가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면 전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 전체적인 그림은 내가 추구하는 방향에서 그 이제 단계별로 이제 회사를 거치면서 이제 내가 추구하는 그 최종 단계로 나아가는,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말을 왜 하냐면, 이 중국에서 이제 딥시크 쪽 되게 핫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번에 뭐 개발자 뭐 얘기를 하는데, 거기는 애초에 그 매니징 하는 걸 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CTO는 사실 개발보단 매니징 하는 거에 가깝다고 보거든요. 매니징 하고, 물론 개발을 굉장히 잘하니까 개발을 굳이 할 필요가 없고, 매니징 하다가 정말 안 되는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이제 뭐 조언을 해주는 역할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걸 봤을 때 그냥 매니징을 좀 더 빨리 익히는 게 요즘은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어쨌든 돈을 번다는 건, 이 생산성을 높인다는 건 결국에는 빠르게 제품을 내놔야 된다는 건데, 빠르게 제품을 내놓으려면 사실 요즘 코딩은 GPT가 기본적인 틀은 해주니까, 자기가 이 매니징하는 역할을 잘 수행한다면 제품을 좀 더 빠르게 만들 수 있겠죠. 본인이 연차가 적든 많든. 그래서 저는 뭐 중국에서 하는 것처럼
매니징 하는 거를 먼저 익히는 게 좀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더 하고 있기는 해요. 네. 그렇다면 이제 실무진보다는 매니저급이 앞으로 훨씬 더 많이 필요해진다라는 의견으로 제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근데 실무진은 항상 부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무진은 항상 부족할 거고, 매니징 하는 사람들은 넘쳐날 거라고 저는 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 실무진이 정말 진짜들만 남아서 싸움을 하는 거라서 저는 얼마 안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필요는 하되. 그렇다면 앞으로 스페셜리스트랑 매니저급이 점점 더 확실하게 나뉘어진다라는. 네, 저는 지금도 그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더 그게 좀 극심하게 갈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건 조금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인데, 네. 이제 앞으로 이제 개발자는 개발뿐만 아니라 다른 스킬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개발만 하는 개발자는 이제 경쟁력이 없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본인이 이 개발을 하면서도 어떤 걸 개발하는지를 잘 인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자기가 다니는 회사의 비즈니스를 이해하고 개발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저는 안 그런데 다른 분들을 보면은 당장 그냥 시키는 개발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되게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저 시키는 것만 하면은 아니 뭐 대체될 사람이 너무나 많잖아요. 대체 가능한 그 퍼센테이지가. 그래서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이해하고 그 도면을 좀 이해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과거 1900년대에 타이피스트라고 하죠. 타이피스트들이 이제 대체됐던 것처럼 앞으로는 이제 코딩만 할 줄 아는 개발자들도 대체된다. 이런 말씀일까요? 저는 코딩만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지금도 대체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네, 그럼 이제 개발자가 되고 싶은 분들이 만약 보고 계시다면 궁금해할 만한 부분인데 혹시 백엔드 개발자의 연봉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잡코리아 기준 거의 4천만 원 가깝게 찍혀 있었고 거의 4천만 원이에요. 이게 진짜 거의 4천만 원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3,950만 원 이상과 그 4천 그 어느 중간 경계인데 사실 그게 4천만 원에 더 가깝고 그리고 이제 저는 뭐 기숙사나 뭐 이런 생활 관련된 거를 회사에서 다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뭐 이것저것 따지면은 4천 중반 정도는 받고 살았지 않았나 싶네요. 네. 이게 이제 개발자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회사를 나오고 프리랜서로 계약을 따내서 하는 게 돈을 더 잘 번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뭐 사실인가요? 네, 저는 맞다고 봅니다. 무조건 맞아요. 프리랜서로 뛰는 게 무조건 더 많이 버는 게 맞고, 근데 이제 프리랜서로 뛸 거면은 본인이 실력과 이제 정말 자기를 갈아 넣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겠죠. 아무래도 조직에서 하는 게 훨씬 더 편하죠. 네. 그렇다면 자기 영업 능력이 좋고 이제 자기가 납기를 잘 지킬 수 있다면 그게 프리랜서로 하는 게 더 낫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혹시 개발자가 되려면 이제 컴퓨터공학이나 컴퓨터과학 그 전공 지식이 필수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전 이것도 조금 좀 생각이 좀 다른 게 아무래도 물론 근데 이게 컴퓨터공학 쪽 전공이면은 이게 시간을 아무래도 절대적인 시간을 갈아 넣는 게 많다 보니까 좀 더 유리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근데 뭐 비전공자에서 이제 컴퓨터 쪽으로 오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이게 무시하면 안 되는 게 기존 자기가 했던 거를 버리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각오가 남다를 거란 말이죠. 그런 거는 좀 이제 아무래도 개발자보다 좀 더 나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개발자 뭐 이게 좀 웃긴 게 뭐 전공자 출신이니 뭐니 하는데 사실 전공자 출신이 아니어도 저는 그 CS 지식이랑 뭐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 다 잘 알고 있다면은 전공자보다 더 나은 것 같기도 해요. 굳이 전공을 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전공의 여부보다는 그 지식을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거를 자기가 면접 때 어필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겠네요. 네, 저는 솔직히 말하면 면접 때 어필할 필요도 없다고 봐요. 그냥 자기가 그거를 이해하고, 그러니까 그게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이걸 이해했냐라는 거에 대해서 좀 광적으로 집착하는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이걸 이해했을까? 내가 이걸 이해 못했어? 그러면은, 난 이 업계에서 먹고 살 수 없어라는 거가 항상 베이스에 깔려 있다고 이제 베이스에 깔려야지 좀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만약에 이거 이해 못했어? 그러면 다음에 이해하면 돼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전 바로 도태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가 정말 이해한 거를 정말 확신할 수 있다면은 전공자든 비전공자든 저는 상관없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비전공자 출신들이 보통 부트캠프를 통해서 많이 개발자 시장으로 진입을 하는데 그렇죠. 이렇게 진입하신 분들의 뭐 긍정적인 특징이 될 수도 있고 부정적인 특징이 될 수도 있는데 뭐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저는 부트캠프를 통해서 개발자가 된 분들은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부트캠프를 하고 개발자가 안 된 분들은 이미 걸러진 거죠, 한 번. 이제 개발자가 된 분들은 전공자랑 제가 보기에는 물론 전공자 분들 중에서도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있고 정말 좋아서 전공을 하신 분들은 이게 좀 급이 다르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전공을 했는데 뭐 약간 이제 저처럼 좀 이렇게 평범한 좀 느낌이면 뭐 비전공자랑 큰 차이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오히려 전공자보다 좀 더 나은 것 같은데요. 여기서 개발자가 됐다라는 거는 이제 내가 개발자가 됐어가 아니고 누군가 너는 개발자야라고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그렇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누가 봐도 개발자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게 개발자인 거죠. 혹시 편광렌즈 끼고 계신 게 지금 개발자의 특징일까요? 이거요. 이건 이제 제가 하루에 12시간씩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눈이 급속도로 이제 안 좋아져서 편광렌즈를 사게 됐고요. 안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추천드립니다. 이거 한번 써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지금 주로 사용하시는 언어가 자바로 알고 있는데 그 자바의 유명한 책 있잖아요. 데이터 스트럭처 앤 알고리즘. 그런가요? 네, 그거를 읽어야 되나요? 저는 일단 그 책을 모르고요. 저는 그 책을 모르지만 들어보니까 한번 읽어보고 싶기는 하네요. 저는 웬만해서는 읽으면 다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약간 그 책들을 보면은 사상들이 좀 다 달라요. 클린 코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이펙티브 자바라고 또 책이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다 개발자들만의 그 성향이 다 책들에 녹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걸러서 이해해서 쓰면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읽어보고 싶네요. 여기서 사상이라는 거는 이제 그 프로그램의 컨트롤 플로우나 뭐 함수의 길이라든지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이제 좀 코드는 이래야 된다, 코드는 저래야 된다, 약간 그런 거일 수도 있고요. 좀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함수가 짜여지지 않으면 좀 화를 낸다든지 뭐 그런 경우도 좀 책에는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형태, 포맷 뭐 이런 거에 되게 집착하는 분들이 이 책을 쓰신 것 같더라고요. 약간 강박증이 있으신 것 같네요. 네네네. 되게 좀 뭐 대괄호를 함수 끝에 위치시켜야 되냐, 아니면 대괄호를 밑으로 내려가지고 함수 이름과 대괄호의 그 로직을 분리시켜야 되냐, 뭐 이런 사소한 것부터 뭐 if절을 앞으로 빼냐, if절을 뒤로 빼냐, 아니면은 뭐 이 함수 자체에 if절이 있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좀 혹시 그러면 네네.
어떤 회사에 만약에 들어가셨어요. 네네. 근데 전임자가 네. 하던 코딩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어요. 네네. 그렇다면 이제 바꾸시나요? 아니면 그대로 가시나요? 저는 2년 전이랑 바꿨어요. 하지만 지금은 바꾸지 않습니다. 일단 바꾸면서 소모되는 리소스가 너무 크고요. 오히려 전임자가 썼던 코드들이 이 회사에 더 잘 맞는 코드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좀 저의 사상과 회사를 좀 분리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제 사상을 회사에 접목시키는 거는 이거는 제가 지금 레벨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예 제가 회사의 코드를 통으로 다 바꿀 자신이 없다면 일단 이제 적응하고 회사 코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좀 맞지 않나. 그럼 회사의 상황과 프로젝트의 용도에 따라서 이제 코딩 스타일을 바꾸는 게 좀 나은 거죠? 아,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또 취업난이 그 네네. 개발자 업계뿐만 아니라 모든 업계에서 난리인데요. 개발자 같은 경우도 요즘 취업이 어려운가요? 굉장히 전 어렵다고 보고요. 일단 먼저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신입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예 이 비즈니스 코드 이해하고 회사 비즈니스 이해하고 회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회사 비즈니스 이해하고 회사 비즈니스 코드 이해하고 회사 전반적인 사항 이해하고 같이 이제 회사 프로세스 만들고 뭐 물론 회사 프로세스를 만드는 게 주니어의 역할이라면 그 회사가 잘못된 게 맞죠. 하지만 본인이 대기업에 가지 않는다는 건 보통 그걸 만들어야 될 가능성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그 공격적으로 업무를 이제 해야 되는데 그거의 업무를 할 능력이나 역량이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좀 뭔가 이렇게 시켜서 하는 스타일이라고 하면은 되게 위험할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시켜서 한다고 해도 이제 회사 오너 입장에서는 2,500 연봉을 줘도 뭐 보통 1년 최소 1년 길면 1년 반인데 그러면은 그 돈이 벌써 4천만 원 가까이 되는데 최소 2,500에서 거의 뭐 3천 뭐 이렇게 되는데 이 돈을 지불하면서 이제 개발자를 키울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 2,500은 최저임금이 안 됩니다. 아, 그런가요? 제가 최저임금을 잘 몰라가지고. 아, 네. 그럼 만약에 지금의 기업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2년 전에 이제 주니어로 취업하시기 전으로 돌아가신다면 이제 경력이 하나도 없는 상태일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이력서에 뭘 쓰실 거고 면접에 가서 어떻게 어필을 하실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아, 근데 제가 면접을 보고 들어간 게 아니어가지고. 만약에 보신다면. 아, 만약에 본다면요. 일단 지금 영상에는 잘 안 남겼을지 모르겠지만 좀 기고만장한 스타일이어가지고 전 좀 겸손해야 된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를 해봤어요 라는 것보다 저는 이런 것까지 시도해봤어요 라는 식의 멘트를 좀 많이 써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스스로를 PR하는 데 있어서 나는 이런 것까지 할 줄 아는 유능한 사람이에요 뭐 이렇게 쓰는 것보다 좀 더 회사에 맞는 좀 그런 프로젝트를 하나라도 진행시켜 놓고 저는 이 회사에 가고 싶어서 이런 것까지 프로젝트를 해봤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좀 더 이 붙을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물론 이제 열심히 하는 것과 뭐 기본 지식들은 당연히 갖춘 상태에서 당연히 갖춘 그걸 전제하고 이제 해야 되는 거지만요. 네. 이를테면 3D 게임을 전문적으로 하는 게임 회사에 취직하고자 한다면 언리얼 엔진이나 유니티 같은 걸로 내가 직접 게임을 만들어 보는 것도 일종의 어필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저는 굉장히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한번 시도를 해봤다가 바로 이제 떨어진 경험이 한번 있어가지고 이 정말 게임 업계가 어렵더라고요. 취업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물론 경제적으로도 어렵지만 요즘 취업하는 게 상당한 난이도를 갖고 있다는 걸 저는 깨달았습니다. 최근에 깨달았죠. 그럼 혹시 지금 개발을 본격적으로 공부하신 지는 대학교 진학하고 나서 공부하신 건가요? 저는 이제 개발을 한 지는 한 3년 정도, 4년 정도 된 것 같고요.
대학교 때는 사실 이론 수업만 들었어서 개발 쪽이랑은 좀 관련이 없었죠. 이론적으로만 네 했었어요. 그렇다면 4년 전에 개발을 아예 모르신 때로 지금 딱 돌아가신다면 가장 먼저 공부할 게 어떤 걸 공부하실 건가요? 그냥 그 C 언어로 프로젝트 하나 해볼 것 같아요. C 언어로. C 언어가 어떤 면에서 중요한 건가요? 일단 C 언어를 안다는 거가 되게 중요한 게, 그러니까 저는 어느 언어든 일정 깊이 이상 파고 들어가면 결국에 다 비슷비슷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C 언어는 그게 좀 더 그 허들은 높지만 그 좀 더 그 허들이 높은 만큼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한 번에 확 올라갔다가 좀 이렇게 천천히 떨어지는 형태의 그래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C 언어는. 그래서 이 허들을 한번 올라가기만 하면 이제 저는 좀 그 C 언어가 좀 더 이렇게 다른 언어로 이동시키는 거거나 아니면 뭐 그러니까 다른 언어로 이제 이직을 하거나 내가 쓰는 베이스 언어가 C지만 뭐 자바로 이직을 한다던가 아니면 파이썬으로 이직을 한다던가에 대해서도 되게 유리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C를 잘 안다는 거 자체가 이미 컴퓨터 CS 지식, 컴퓨터 사이언스 지식을 좀 어느 정도 인지를 해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 언어가. 그래서 C 언어를 할 것 같아요. 이게 수학으로 따지면 대학 수학 배우기 전에 고등학교 3년 동안 미적분만 죽어라 시키는 거랑 비슷하네요. 전 딱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 소개해 주실 개인 프로젝트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 프로젝트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저는 그 서버 하나 운영하고 있고요. 서버 좀 잘 운영해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최적화한 그 모듈을 좀 개발을 했는데 그게 한 2년 가까이 지금 2년 넘었죠. 2년 넘게 개발을 한 상태여서 그거 깃허브에 링크로 남겨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오픈 소스로 공개되어 있는 건가요? 저는 오픈소스로 공개해놨습니다. 아, 그렇다면 혹시 어떤 건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벤트 처리를 조금 더 직관적으로 하려고 이제 개발을 했고, 그리고 뭐 익스플로이트 방지나 아니면 악질 유저들이 이제 서버를 터뜨리기 위해서 이제 그러니까 게임 서버거든요. 예, 악질 유저들이 게임 서버를 터뜨리기 위해서 이제 서버 내에 있는 뭐 취약점들이나 이런 걸 이용하는 거를 좀 많이 막아뒀고, 그리고 컨텐츠 같은 거 추가하는 것도 좀 개발을 해놓은 그런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벤트 핸들링이랑 이제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공격에 대한 보안 이런 것들에 집중하신. 네, 맞아요. 좀 최적화 같은 것도 신경을 많이 썼고, 네. 이게 사실 가볍게 얘기하는 거라 따로 준비를 안 해서 말이 좀 앞뒤가 안 맞긴 하네요. 편집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좋네요. 네, 그리고 혹시 뭐 마무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화이팅! 그 혹시 그 소프트웨어 외주도 지금 받고 계신가요? 아니요, 저는 놀고 싶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화이팅!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